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진 유라인 성형외과의 전문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가요? 안면 지방 이식에 대해서 네. 궁금해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얼굴에 대해 지방 이식하는 거요? 네. 아직 해보신 경험이 전혀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해본 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뭐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또 네. 답변 드릴게요.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커져 보인다든지 좀 나중에 이게 지방이 빠지면서 처져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나요? 그거를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할 때 얼굴 지방 이식해서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얼굴에다가 전체에다가 제가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소주잔 한 잔을 못 넣어요, 얼굴에다가. 그 소주잔 한 잔이 같이 60, 70cc잖아요. 네. 근데 얼굴에다가 60, 70cc를 넣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더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넣으면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60, 70이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지방 이식 후에 레이저라든 그 피부과 시술 같은 거 받으면 혹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괜찮아요. 안 없어져요. 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뭐, 근데 약간 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하이프 장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상품명은 굳이 얘기는 안 할 텐데, 슈,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레이저 장비는 아니거든요. 하이프라고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얼굴에 탄력을 좀 주는 장비예요. 네. 근데 볼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볼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장비로 이렇게 좀 하면은 그 지방이 약간 좀, 분해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볼이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시술들은 너무 한쪽 부위에 좀 많이 맞으시거나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의사한테도,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미리 이 부분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올 땡땡, 슈 땡땡, 그런 기계들이 저희 병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신 분한테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한 달은 있다가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바로는 동시에는 진행 안 하고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날도 있는데, 동시에 진행하는 날은 예를 들어서 슈 땡땡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보랑에다 지방 이식 2차를 한다든지 이런 날은 이제 하는데요. 네, 또 풀페이스 지방 이식 하는 날에 슈 땡땡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잘만 사용하면은 그거는 그리고 레이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시고 나서 혈관 레이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근깨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치료 받으시는 거는 전혀 지장 없으세요.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제 피부라든지 잘 어울려서 이게 생착? 네, 예. 생착률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방법? 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요, 지방의 생착률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방에 대한 생착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저는 일단 몸에 들어간 모든 지방은 몸 안에서 죽던지 살던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은 생착이 되겠죠. 네. 죽으면 괴사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석회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방을 예를 들어서 이게 몸이에요. 몸인데 지방이 이제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 지방이 들어갔어요. 이식했어요. 이식을 이렇게 몇 방울이 이제 이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 내 허벅지나 배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 간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네. 얼굴이라고 치고 이게 허벅지 지방이라고 치면 이제 몇 방울 이사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성형외과 교과서에서 어떤 말이냐면, 저도 이건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시럼 인비비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이 이식됐을 때 네.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이 이제 얼굴인데 이제 허벅지 지방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판 이제 딴 동네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응? 근데 내 거긴 하잖아요. 네. 내 거긴 한데 그럼 얘가 살아야 되면은 3일 정도까지만 살면 돼요. 3일까지만 얘가 그냥 어떻게든 허덕이며 살면은 얼굴에서 얘한테 혈관을 보내줘요. 그럼 얘한테 혈액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지방은 살아요. 근데 혈액 공급을 못 받게 되면은 죽죠. 그러면 죽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몸에서 빠져나갈까요? 아니,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몸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네.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요런 지방에는 칼슘 같은 게 침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죽었으니까 아주 미세한 모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방사선과, 요즘엔 영상의학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얼굴 지방 이식 하신 분들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석회화된 거는 반짝, 반짝반짝하게 나타난다, 엑스레이 찍으면요. 그러니까 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얼굴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지방 이식된 분들의 이렇게 잘 조형을 조절해서 보면은 그 석회화된 부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석회화를 줄이려면은, 자, 제가 이제 지방 얼굴에서 꾹 났어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특정 부위가 있는데 여기다 지방을 확 쐈어요. 그러면 꽉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3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깥에부터 혈관이 자라난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네. 그러면은 가운데까지 못 가면 석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 층, 멀티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지방을 깔아주고, 여러 층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다방향, 멀티 디렉션, 여러 방향으로 지방을 뿌려준, 그러니까 주사한다기보단 뿌려준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방의 생착률은, 시술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술 생착력을 좀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 생착력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금연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금주까지는 글쎄,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흡연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녹아서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만약에 이식된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초래되거든요. 이제 잘못되는 게, 이마에다 지방 이식을 잘못할 때 큰 혈관을 통해서 어떤 특정 혈관을 맞게 되면은 실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예방하는 방법은 저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절대로 지방이 혈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시술을 해야 돼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같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환자분한테 그러면 지방이 결국 생착이 안 되고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참 그런 어이없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반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방이 이식이 얼굴에 예를 들어서 100유니트, 100개 정도가 세포가 100개가 이식이 됐다. 그럼 이식된 거는 100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게 예를 들어서 70개고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되느냐? 석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수는 똑같다는 거죠. 빠졌다라는 느낌은 도대체 왜 들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개체 수는 100개는 똑같지만은 이식될 때의 상태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붓기? 붓기라는 건 이제 마취 약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용액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붓기고, 두 번째는 지방이 한번 들어가면요, 생착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만약에 이만한 크기였다면은 조금 사이즈가 줄어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 제가 좀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마 축소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이마 축소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여기 얼구선은 이제 이마를 좀 좁혀주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쫙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달라요. 제가 이식했을 때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고 약간은 좀 뭔가 지방이 좀 쪼그라든 상태? 그런 형태로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은 100개를 이식하더라도 저는 100개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붓기가 빠지고 그 어떤 성상 자체가 조금 덩어리가 이제 컸던 게 조금 작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말씀하실 땐 지방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생착이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지방 이식하게 되면 유지 기간도 그렇죠. 평생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빠졌다고 생각하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오면은 두세 달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익숙해지세요. 내가 지방 이식을 해서 예전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이 사진은 사실 보여드리기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진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 있고 못 보여드릴 사진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 사진 보시면은 별로 달라진 거는 없죠. 네, 크게 그쵸, 달라져 보이죠. 화장은 좀 예쁘게 했죠,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지방 이식하고 나서 결과거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지방 이식 할지 말을지 이제 경과보러 온 날이셨는데 이분은 이 지방이 전부 다 빠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확연히 다른 거 느껴지시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두 번째 지방 이식 맞으러 오시는, 경과 보시러 오시는 날은 지방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저 입장에서 조금 억울도 해요. 열심히 넣어드렸는데. 네. 2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2차 할 때도 지방을 새로 뽑는 이유? 저는 요즘에 좀 관점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새로 뽑는 게 사실 냉동 보관하고 하면은 환자분도 좀 많이 편하시잖아요. 다시 네. 지방 뽑을 것도 없고 한데, 근데 저는 조금 냉동 보관해놔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혹여나 그 사이에 위생적으로 잘 싸놔서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냉동실 안에 이렇게 막 여러 개 지방이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되게 빨리 지방 뽑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게 뽑아요. 물론 저한테 뽑으셔서 좀 아프셨던 분도 제가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안 아프게 뽑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뽑고 하니까 우리 간호사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찾고 녹이고 뭐 하는 시간에 그냥 원장님이 뽑으시는 시간이 더 짧으니까 더 편하다고 저한테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트렌드 자체가 냉동보다는 생지방, 그냥 바로 뽑는 지방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더 이상은 냉동 지방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기록 수술이랑 이제 팔자주름이랑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다른지. 그냥 되게 쉬워요. 팔자 주름은요, 우리가 잘 볼게요. 손바닥이잖아요. 이 구조가 손바닥. 귀족은 요 삼각형, 요거 귀족. 팔자 주름은 저처럼 요 선 깊게 보이는 이 선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팔자 주름.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 귀족에다가 지방이식이나 뭐 필러 넣는다고, 보형물 넣는다고 팔자 주름 없어질까요? 아니요. 안 없어지죠. 네. 팔자 주름을 없애려면은 팔자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시술이 팔자 주름을 없애는 필러를 맞는 거겠죠. 네. 그건 별로 뭐 리스크 같은 건 없으세요. 위험한 시술도 아니고 적당히 잘 하시면은. 근데 이제 좀 깊게 찔러서 혈관 손상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좀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네. 괴사나 합병증에 좀 부작용 그런 리스크는 좀 올 수 있다는 거. 네. 안면 여기 기록 수술에 이제 지방을 많이 넣게 되면은 괴사라든지 부작용 같은 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요, 여지껏 지방 이식을 그렇게 좀 많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도 이제 좀 많이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을 넣어서 염증이 생긴 케이스는 저는 딱 한 번 제 스스로 10년 넘게 딱 한 케이스 경험해봤어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염증이 좀 있었는데 근데 금세 가라앉으셔서 다행이었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형물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또 대표적인 보형물이 들어가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턱. 맞아요. 네. 턱도 그렇죠. 턱은요, 제가 단언컨대 보형물보다는 지방이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더 좋고요.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도요, 지방이식 그 위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층만 잘, 그 서로만 안 건드리면은 네.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이식이 좀 좋다는 거는 한 번만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거울을 이렇게 보실게요. 지금도 보면 좀 턱이 짧고 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전진이, 그러니까 길이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형물을 넣으면 앞으로 전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조금 더 모양이 세련돼 보이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거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돼야지 코하고 턱 끝하고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데 지금 턱을 보시면요, 보형물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보형물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보형물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네. 그래서 사이즈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모양을 좀 넣을 때 저희가 이제 칼로 좀 다듬던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모양이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네. 보형물 모양은. 근데 거울 한번 다시 보시면요, 턱이 여기다 바나나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 요만한 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서 보기는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턱 끝에, 코에도 구축이 일어나듯이 피막이라는 게 생기면서 구축이 일어나게 되면요, 읍조해져요. 이렇게 읍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찌글찌글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형물도 많이 이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요런 모양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턱 모양에서는 조금 입체감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하고 여기 높이가 다르니까 지방 이식도 조금 입체감 있게 여러 형태로 좀 이식이 돼서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형물은 그런 보형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형물은, 턱 끝에는 사실 보형물을 넣으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무턱이면 넣으셔야죠. 근데 넣으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 위에 지방 이식해서 조금 더 모양을 좀 세련되게 다시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무턱을 가지신 분들 자체가 자갈턱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이 자갈턱이거든요. 왜냐면 턱이 작으니까 입술과 입술을 닿게 하려면은 네. 아래턱에 힘이 줘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형물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갈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시더라도 자갈턱 보톡스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2번 정도만 좀 받으신다면은 턱 모양을 좀 이렇게 펴지면서 부드러운 모양을 유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귀족 지방 이식이 뭐가 그렇게 얼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귀족 지방 이식은요, 전 개인적으로 귀족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거는 지방 이식이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귀족에다 지방 이식을 잘 하면요, 코와 입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턱끝하고 귀족하고의 지방 이식을 잘만 하면요, 뭐 돌출입 수술이나 양악 수술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야겠지만은 그거 안 하더라도 입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다가만 지방 이식을 잘 해줘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방, 뭐 귀족이나 뭐 이렇게 턱끝이 너무 빨리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라 생각을 하시고, 지방이 빠졌다기보다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었는데 다 빠졌네, 나는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넣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다. 그럼 어떡하죠?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지만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나아요. 길 가다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네. 보잖아요. 네. 병원에도 고민돼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결코 안 빠지셔서 오시는 거거든요. 네.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진 줄 알고 맞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라는 거죠. 네, 지방 이식 절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저한테 이제 지방이식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만하셔라 하면 진짜 그만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좋은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